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정말로 재밌게 읽은 책 The Outlier Approach의 저자 케빈 홍현성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루기로 결심한 이유는요, 현성님이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해온 이 여정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서 화려한 경력이나 학력 없이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업계에 진입하기도 했고,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자신이 창업하고 몇 년 동안 피땀 흘려서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겨내기 힘든 시련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전에 같은 업계에 있었던 더 큰 스타트업 시네미아라는 곳에서 사업개발 헤드로서 오퍼를 받아서 지금은 헤드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민자 소년이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 기회를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런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성님. 이렇게 링크드인에서만 얘기하다가 직접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저는 이제 현상님하고 링크드인하고 연결된 다음에 책부터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되게 저는 재밌고 감동받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했던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제 사실 월스트리트가 미국 내에서도 워낙 엘리트 집단이 모인 곳이잖아요. 미국 네. 내에서 그다지 높은 지지도가 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진입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이 책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입으로서 취업할 수 있었던 현성님만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 투자은행에 가려면 정말 엘리트급 가야 되잖아요. 아이비리그나 뭐 탑 50 유니버시티 정도는 가야 되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인턴십이나 이런 걸 되게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에 내세울 게 없어갖고 이제 커리어 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I'm trying to break into investment banking, but none of the great companies such as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are coming to my school. What do I do? 그랬더니 거기 있던 카운슬러가 이쪽으로 딱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 폰북이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라. 도와주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무조건 전화를 딱 걸기 시작을 했는데 자꾸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구글링 해갖고 우리 학교 주변에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뭐 메릴린치, 시티뱅크 어떤 회사들이 제일 많은지 리서치를 했어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띵동하고 그냥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졸업하는데 혹시 인턴을 할 수 없냐고. 약간 딱 하는 말이 this is great timing. We just talked about this during our meeting. 그래서 일주일 후로 오래요. 방금 미팅을 했다고. 그래서 다음 주 미팅을 하니까 메릴린치가 딱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선 이력서에 메릴린치라는 그 간판이 있으니까 이제 주식값이 팍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배짱으로 뉴욕을 갔어요. 무작정 가니까 한 3주 내로 잡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항상 설명을 하는 게 don't think outside the box, live outside the box.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 가서 이 학교를 가야지, 이 직장 가고 이 GPA를 가야지 여기를 생각. 근데 이런 게 그 return on investment per person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이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미국에서 취업하는 거랑 한국에서 취업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놀림을 받았을 때 바보, 멍청이,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지혜와 관련돼서 애들이 놀렸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coward, 뭐 chicken, 그러니까 용기 없는 사람, 겁쟁이. 그래서 미국 문화는 굉장히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두는 사회예요. 그런 사람이 꼭 회사에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릴린치 인턴십을 했을 때 이제 UC 리버사이드에서 2년 만에 처음 뽑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원서 내고 기다리고, 저는 그래서 무조건 찾아갔어요. 이제 저는 이곳에 꼭 인턴십을 하고 싶다. 그 항상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어프로치로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월가를 갔다가 다시 이제 LA에 돌아오셔서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테크 업계로 자, 우리 스타트업을 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망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게 되신 그런 이유가 뭔가요? 저는 항상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음, 이제 큰 코퍼레이션, 뭐 Fortune 500, 뭐 Fortune 100, 그런 데서 일을 하면요. 항상 나이가 많은 사람이 레버리지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음,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음, 아무리 봐도 이제 금융 쪽은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음, 이제 돈을 벌어야지 그거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비리그 학교를 나오면 뭐하냐, 워런 버핏처럼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년 사이에 원금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음, S&P가 21년도에 마이너스 3%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118%를 벌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118% 벌었는데 이제 두 가지 갈래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CFA라는 금융 시험이 있는데 레벨 1을 패스하고 레벨 2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음, 이제 MBA랑 그거를 보충을 할 거냐 그 돈을 갖고 음, 아니면은 이제 사업을 할 거냐. 그래서 음, 이제 그때 그 갈림길에서 사업을 택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제가 26살인가 27살이었어요, 나이가. 근데 음, 이제 망해도 이제 어차피 대학교 원서에 쓸 수 있으니까 음, 경험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세일즈를 잘하는 자신이 있으니까 음, 이제 세일즈만 잘하면은 나중에 뭐 그 테크니컬 코파운더라든지 뭐 마케팅을 하는 거라든지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다 기반이 돼요. 세일즈를 잘하면은.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찬스를 노리고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때. 음. 근데 정말 그래도 말이 쉽지 그게 20대라고 해서 난 망하는 거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쉽게도 그 한국은 아직까지도 젊으신 분들도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이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실패가 그 과정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성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정말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제가 94년부터 2000년도에 한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IMF 시기 때 자란 음,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Great Recession 때 미국의 금융위기였을 때 트레이더였어요. 그래서 음, 나이 많은 백인 아저씨들이 막 울면서 막 자살하겠다고 그런 거를 보니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음, 그런 경험을 겪고 절대로 이런 위험하고 리스크 있는 커리어를 택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음, 오히려 거꾸로 이런 걸 봤으니까 이렇게 시련을 겪고 이렇게 그거를 극복하는 걸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극복을 할 수 있으니까 무섭지가 않다. 그런 음,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 문화가 약간 이런 뭐라 그러지 되게 risk averse 하는 음, 경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즘 사회가 자꾸 변하고 이러는데 큰 회사도 되게 안트프리니어한 사람을 되게 뽑는 것 같고 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을 뽑는 것 같은데 그런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약간 주입식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남들과 똑같이 쿠키 카르를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봤을 때. 현상님이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창업하셨던 회사에서 결국은 코파운더랑 불화가 있어서 나오게 되셨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과 그런 걸 다 이제 인베스트한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배웠던 가장 큰 인생 레슨은 어떤 거가 있나요? 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슬기롭게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제가 제일 도움이 됐던 게 그 미국의 금융위기였을 때, Great Recession이었을 때, 뭐 음, 몇 밀리언이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음, 한순간에 돈이 없어진다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 번. 음, 매일 반복되듯이 1년 동안
내려갔을 때도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올라가도 똑같고 내려가도 똑같고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스 마인드셋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크게 왔다 갔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그 안 좋았던 일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좋은 에너지를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때 그 모든 에너지를 책에다가 썼는데 이제 책을 잘 쓰니까 나중에 Forbes columnist 되고 Inc columnist 되고 CNBC에도 나오고 제가 배웠던 게 어떤 나쁜 일도 되게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가 드라이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다르게 쉐입해 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플라이를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제 나라를 바꿔서 아니면 업계를 바꿔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께 딱 한 가지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통 잡을 구할 때 너무나 딱딱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career fair를 가도 그 먼저 administrator 전화를 해갖고 이메일 리스트나 컨택 리스트를 받을 수 없냐.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컨택 리스트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경험을 어떤 직위를 하는지 다 리서치한 다음에 찾아가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1%도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런 식으로 노력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디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 like everyone wants what they want, but they never think about what the other person wants. That's the problem. like whether 연애를 하든 뭐 친구랑 사귀든 뭐 교수를 찾아가든 항상 me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항상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거꾸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원하는 걸 먼저 approach를 하세요. 그러니까 회사를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꼭 일을 하고 싶다. 그 회사를 연락을 할 때 매니저든 디렉터든 이제 먼저 리서치를 해줘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해줄 수 있다. 마케팅을 해줄 수 있다. 먼저 한 1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줘요. 그런 식으로 자꾸 어프로치를 하면은 잡잡는데 정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도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온라인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눈에 띌 확률이 너무너무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그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괜찮은 후보자라고 판명이 나야지 사람 손에서 이제 들어가서 읽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너무 확률이 낮은 게임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내가 지금 지원하는 곳에서 그런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셀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회사 들어오면은 되게 운영도 잘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면 나를 왜 고용을 하냐. 그런 어프로치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현성님의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저는 정말 재밌게 다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현성님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현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플라이 TV의 각 에피소드는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어플라이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나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플라이의 다양한 무료 자료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 구독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해외 취업 전략 이메일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